my question is, I'm a lowly yoga teacher, and I go to many senior locations to teach yoga or teach exercise to them. And over the past year, that part of my livelihood decreased by like 30%. And at the same time, I was focusing on something else, like buying a house or renovating. So I'm not sure whether the decrease in my business is because of my lack of focus or because nature is trying to show me to change direction. 요새 참 개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요새 어떤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줄어들어요. 가게를 해도 전에하고 틀리게 손님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기업이 수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가게를 하다가 가게를 접는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요새 지금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 지금 하나예요. 이 종교에도 지금 종교에 모이고 있다가 종교에 지금 수축되고 있거든요. 신도들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수축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내려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몇 프로 내려앉냐? 30%. 30% 지금 이제 수축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요새 이제 가면 갈수록 심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뭐 전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신용 얻었던 것도 신용이 30% 줄어들어요. 미국 사회에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가 있는 데는 전부 다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인기 오르다가, 이게 또 내가 잘 되다가 수축되고 있는, 요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수축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모이고 이게 우리가 이게 하는 일은 기본적인 일을 했었는데 이 기본적인 데서 그 위에 거를 할 때가 됐는데 뭘 하면 이제 기본이 이제 빨리 떠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질량이 낮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우리한테 사람이 온다든지 돈이 온다든지 무슨 환경이 오면 오래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오래 안 남아 있고 빨리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사귀도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빨리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오래 있었어. 한 20년 동안 내 친구였었는데 요새 3년이 안 가네.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나고 전부 다 제자리 돌아가 버리고 또 사람을 얻고 또 제자리 가 버리고 이러니까 요런 현상들이 내가 이제 요가를 가르친다, 수련을 가르친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수련을 배우러 올 때이지만 지금은 수련은 기본이고 그 다음 거를 가르쳐야지 사람이 안 떠나요. 그 다음 걸 가르쳐야 된대. 그 다음 게 뭐냐? 코칭. 코칭이 어떤 코칭이냐? 사회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코칭. 요가만 가르치 갖고는 오랫동안 여기 머물지 않아요. 요가는 사람을 오게 하는 방편이고 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생활 속에 필요한 가르침들이 있어야 요가는 사람이 온 데까지 기본 틀이단 말이죠. 우리가 식당 같은 거를 하더라도 음식을 하니까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게 하는 방편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만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손님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 손님들한테 내가 얼마나 무엇을 덕대는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걸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데 가면 돼요. 음식하는 집이 이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보다 더 잘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계속 음식만 갖고 자랑을 하면 그러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쪽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는 재주 갖고 불러들이는데
불러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를 못 찾으면 조금 있으면 온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지금 내가 재주만 가지고 사회 접근을 하면은 살기가 힘들어진다. 재주 가지고는 사람을 부르는 이런 방편이고, 사람이 불러들으시면 경제가 오는 거는 저절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은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그걸 못 갖추었으면 이 사람들은 떠나죠. 그럼 내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떠나면 손님이 또 그만큼 올란지 아니거든요. 기본은 이 자연이 보내주지만 그 다음부터 늘리는 거는 내가 해서 늘리는 거거든. 뭐든지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자연이, 하느님이 너가 이걸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인 인연을 보내줘요. 그 기본적인 인연이 보내지는 걸 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 다음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사람이 남기도 하고 더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 실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가르침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는 시대에서 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것이 선천시대, 후천시대가 달라집니다. 운용을 못하면 기본만 가지고는 세상을 내가 살아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을 넘어서기 위해서 교육을 배우는 거지. 기본은 내한테 교육을 안 받아도 다 오는데 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인성교육이에요.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교육. 여기 인성교육이에요. 우리가 식당을 차리 또 대표가 됐다면, 그죠? 대표. 식당을 차리면 사장님이 되죠. 그러면 사장님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이제 앞으로 식당 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엔 차리기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다. 왜? 식당을 하게 되면 대표라는 이름을 다는데 이 대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벌러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고 사회에 그 역할을 해야만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게 이 식당만 하고 이렇게 음식만 하고 돈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 과거의 이야기고, 후천 시대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도 명분 있는 짓을 해야 되지, 명분 없는 짓을 하면은 살기가 어렵게 해서 다시 공부하게 한다. 네, 이거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요가 강사도 될 수 있고, 요는 내가 그러한 이제 재능을 갖추었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내 요가만 가르쳐 갖고 되는 게, 요가를 하는 거는 이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인성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요가를 배우러 오는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사회에서 바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요가도 배울 그러한 명분을 가져야 되는. 수련을 시키더라도 수련은 왜 하는지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수련만 가르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수련을 왜 하는지, 왜 남보다 우수하게 어떠한 활동을,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 행동만 해갖고는 우수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는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가 배우러 아무나 가나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종업원으로 내가 해가 돈 벌러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요가 배우러 안 와요. 뭔가 급수가 다르니까 요가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요가를 왜 배우는지, 그리고 우리하고 만난 인연이 왜 만났는지, 여기서 요가는 내가 가르치지만 요가 뒤에
우리가 이 삶이 올 텐데 내가 요가를 배운 사람은 요가 배운 사람한테 오는 인연이 달라요. 그 인연한테 내가 도움되게끔 살 수 있는 갖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갖춤을 안 갖춘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람만 온다고 해서 장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걸 그 사람들한테 도움 줘야지 그 사람 삶이 풍요로워지고 좋아갖고 같이 나눔을 계속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나요? 지금 이 정법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인성교육이에요. 사회교육. 사람이 이 사회에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는 그 사람마다의 필요한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려움이 온 걸 왜 왔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것이 정법 공부인데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논리로 답을 찾은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초자연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성장할 때가 있고 다른 거죠. 후천시대는 정법시대라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요럴 때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다 갖추어 놔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법 공부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정법대로 안 살면 다 미치게 때가 있다. 그래도 뭐 견딜 만한데 더 있어 봐라.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바뀌어갖고 후천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나갔느냐. 2013년도부터가 후천시대라. 이제 여기 몇 년 안 돼서야지. 10년도 안 넘어갔다 이거죠. 2013년도부터니까 이제 몇 년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요. 앞으로 5년 가고 10년 가면 얼마나 답답하면 미칠지. 이제 미치는 형국이 생겨. 그래서 왜 아픈가를 몰라 요새. 그래서 대체의학을 자꾸 찾는 거예요. 병원에 뭐 약 뭐 이런 걸 갖고 안 되니까 뭐 이 의술이 지금 쓰는 거로 안 되니까 대체의학을 찾는데 대체의학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네 모질한 이 영혼이 그제 영혼에서 질량이 모질하면 감당을 못 해갖고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오는 걸 감당을 못 해요. 그럼 내 영혼이 질이 모질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갖고 여기서 흔들려가지고 육신의 병도 오고 정신의 병도 오고 모든 환경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이 그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혼이 질량이 모질해갖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모든 이 삶이 흔들리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 내한테 맞는 질량의 영혼의 양식을. 무식할 때는 일반적인 논리만 먹어도 돼요.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걸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식 사회가 돼버려 가지고 다 컸다라고 하면 진리를 먹어야 돼요. 자연의 법칙 이 에너지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교회에 가든 성당에 가든 절에 가든 수련을 하러 가든 맨 책에 있는 것만 우라먹는 거죠. 이거는 일반 논리의 지식을 모아놓은 거라니까. 이렇게 3,000년 전에 만드는 거 2,000년 전에 만드는 거 성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일반 지식. 이렇게 지금 깨달은 사람을 찾는 것은 성경 안에 거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거는 우리도 풀 수 있어요. 우리 논리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그만한 실력자들이라는 얘기죠.
불경 안에 있는 거 한 번만 알면, 한 번만 잘 알면 다 풀려요. 그건 지식이고. 우리는 진리를 지금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어? 그래, 깨친 사람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깨친 사람은 지식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으로 가지고 놀면서 지식을 만들어서 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정법 가족이죠. 정법 공부 안 한 사람? 없죠. 없으니까 이게 정법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이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멀리서도 오고, 뭐 이게 막 날라오는 게 내가 요 온다 하니 이게 캐나다에서 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좀 더 대한민국으로 오거든, 이게. 왜? 정법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인자 새로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내한테 이렇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던 거라. 가르침을 그렇게 주는. 그래, 다 좋다고. 그렇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내가 물고 있는 상식에 굳은 거를 깨주더라는 얘기야. 상식에 잡혀갖고 있으면 나는 인생이 비폐해져요, 이제. 지식의 마지막은 상식이거든요. 그럼 상식에 갇혀버리면 이게 굳어버려. 그리고 못 나와. 이제는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을 갖춘 사람하고 내가 상식을 갖춘 사람하고 이제는 붙으면 두드리 가지고 상처를 입히네. 본 답은 안 나오고 자기 논리 갖고 옳다고 주장하며 상처를 입히게. 이래갖고 멍이 드는 거죠. 무식, 영혼이 멍이 들어. 이러면 병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 활동을 못하면 육신에도 병이 오고 모든 삶에도 이게 엉클림이 오고 이래서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찾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만나니까 이제 좀 뭔가가 이렇게 확 뚫리고 이래가 희망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좋아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병도 낫고 막 이래갖고 선생님 찾아오는 거지. 내가 너한테 약 줬나? 내 영혼의 맥힌 부분을 따줬다. 그렇게 에너지가 돈다. 영혼에 맥히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멈추어지는 시간이래. 이걸 따주는. 이걸 진리로 나한테 양식을 줘야지만 이것이 소화가 돼갖고 따지고 이래 되면 이제 에너지가 돌죠.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인물도 좋아지고 육신이 아프던 것도 사라지고 내가 이게 차옥에서 온 이 조상들이고 영혼들이 와갖고 붙어 있던 것도 퇴치가 되고 뭐 이래갖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어요? 중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거든요. 중학생 때. 그 경우에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어린 학생을 상대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걔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지 그 학생한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생을 가르쳐야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만 가르치려고 내가 이 학생을 만나느냐? 그러면 선생이 되죠, 선생. 선생이 되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떠한 이 삶이 펼쳐지느냐? 선생 시대는 노동자입니다. 선생만 하면 노동자의 취급을 받는다. 그 급수가. 그럼 선생이 안 되고 뭐가 돼야 됩니까? 멘토가 되는 시대다. 멘토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뭔가 지금 이게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을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요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요걸 나누고 있는데 너희들이 수학을 만일에 잘했다. 그러면 대학을 가더라도
아주 우수한 대학을 가요. 우수한 대학을 가면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가 되는 거죠. 우수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면 이 수학을 잘해서 우수한 대학을 가면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아냐. 요거를 잘 가르치는데 부모가 싫어하는 법은 없거든요. 사생활을 내가 모르면서 그걸 가르치면 간섭하는 게 되지만 이게 수학을 가르치고 재주를 가르치고 이런 거를 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킨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일어날 일을 모르면 수학만 가지고 그 자리 가가지고 또 수학만 하면 네가 얻을 걸 못 얻는 거죠. 이게 멘토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만 가르치면은 성생이 되는 거고, 책에 있는 거 전달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래 되는 거고, 여기서 네 인생에 앞으로 올 거를 코칭을 하면, 이러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멘토 선생 사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또 누구를 만날 수 있겠느냐. 실력 있는 사회 지도자들을 만난다. 그 만나면 거기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너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만 갖고는 접근을 해갖고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고 훌륭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에서 우리는 빛나게 살 수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는 이유는 내가 교육을 받고 나면은 더 큰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너를 안 갖추면 안 된다. 이제 재주만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축구를 잘해요. 예를 드니까 수학 잘하는 거나 축구 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축구를 잘하니까 우리가 그 인기가 얻어지죠. 인기를 얻으니까 누구를 만나요? 기업인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그러면 내를 굉장히 반가워해 주면서 만난다.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질이 좋아지면 이 질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주를 잘 갖추면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그 좋은 인연들이 만나는 게 내가 축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잘 하시는 분이 나를 만나려고 한다고. 또 이게 대통령이 또 나를 만나려고 그래. 무슨 뭐 전부 다 사회 지도자들이 나를 만나려고 그런다고. 근데 나는 공만 잘 차. 공을 나는 스핀을 잘 넣고 뭐 이렇게 그 뭔가 이 기류를 잘 타게 해가지고 뭐 요거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하다가 두 번 다시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될 수 있는 내가 환경을 갖춰야 되죠. 그렇게 이제 골프를 잘하면 수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되냐? 안 되면 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교육이라 안 그래요. 수학은 재주예요. 그래 우리가 국어를 잘해도 재주라고. 모든 이 사회에서 지금 제도권의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건 교육이 아니고 각 재능을 키우는 거예요. 교육은 뭐가 교육이냐면 인성을 교육이라 그래요. 인성. 앞으로 미래는 인류가 인성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인성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 인성 교육이 애절 교육이라고 그래요. 애절 교육은 인성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인성 교육 바람이 불어갖고 교수들이고 박사들이고 전부 다 인성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국민들을 가르칠 거라고 전부 다 끌어모은다고. 기업인들도 인성 교육 받으러 가요. 가니까 가가지고 조금 듣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 지도자들한테 가르칠 인성 교육을 안 가르치고 애절 교육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지금 가르친다고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듣다가 보니까, 이러고 잡아놓은 거지. 그래.
인성교육은 뭐냐 하면 이 키부터 잡아야 되는데 사람 공부가 인성교육이에요. 응? 사람 교육. 사람이 등급수가 되면 등급수 여기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되고 요 등급수에 가면 요 등급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르치는 그 선생이니까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갖추어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갖추지 못하고 수학만 가르치면 노동자가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인데 나는 또 학생들한테는 내가 스승이라고 하거든. 스승은 스승 행위를 해야 스승이지. 스승 행위를 못하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제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을 굉장히 찾다가 요새 스승의 날 폐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또. 스승으로 대접은 받고 싶고 하는 짓은 노동자고 이러고 있으면 그 대접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래서 그런 걸 폐지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오는 거죠. 존경할 사람이 없다. 학생들한테 존경받을 삶을 안 살면서 존경받으려고 드는. 그래서 존경을 안 하니까 거기에다 몽디 들고 설치는. 이런 꼴이 자꾸 나는 거죠. 지금. 존경은 정확하게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해야 존중받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하면 존중받고 이 존중받는 삶을 넘어가야 존경을 받아요. 이런 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우리가 대표면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대표의 무슨 역할을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집단의 대표면 또 어떠한 환경의 대표면 이 대표의 역할을 해내면 존중받아요. 사회로부터. 근데 그 역할을 못 하면 무시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인성교육 바람이 부는데 인류가 인성교육 바람이 붑니다. 부는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기본 틀은 있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게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홍익인간들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류가 홍익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지적인 삶, 우수한 삶, 사람이 사는 삶, 이 사람 교육, 이것이 인성교육이거든.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제도권 교육은 수학도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것들이에요. 이걸 인수받아서 나도 아는 거거든. 이건 정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살았던 또 선조님들이 살았던 이걸 잘 정리해놓은 거 이걸 역사를 물러받는 거지 이거는 지식을 갖춘 거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책의 걸 다 배워놔놓고 책의 거는 좀 더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인수받은 거예요. 이걸 교육받았다고 또 이걸 가르치면 교육자라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제도권에 우리 이거는 공부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인수받는 이런 것들을 인수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놀고 할 거냐 이게 우리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이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인수를 받았으니까 이걸 갖고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연구 교육이 돼야 되는데 연구 교육이 안 되고 주입 공부가 되니까 이것이 그냥 전달받고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아. 우리 시대는 우리의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사회교육. 요것만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외국 분들이 치매 우울증으로
친구분도 있고 어머니가 치매로 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제일 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스님 법문에서 우울증이나 치매에 관한 법문을 많이 설하주셨지만 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을 도우려 그러면 스승님이 말하는 건 미국말로 안 해요. 스승님이 말하는 거는 한국말로 한단 말이죠. 이걸 미국말로 바꾸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읽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같이 나누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미국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행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깨치고 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내가 비인기인이니까. 내가 지금 1년 후에 인기인으로 떠볼지 3년 후에 뜰지는 몰라요. 이제부터 사회 나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온 사람들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지, 이제부터 사회 내가 등장을 하고 방송에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사회를 따주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 방에 그냥 떠볼 수가 있는 시대가 지금이 최고의 시대를 만난 거예요. 내 세상이죠. 나는 이때까지 고생만 하고 아주 수행을 하고 자연을 이게 전부 다 이게 나는 공부를 했지 내 인생을 안 살아봤거든. 이제 나와가지고 내한테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많다고 보니까 난 좀 방송국도 나를 찾아와요. 조금 있어보자 하면 지금 이러고 있거든. 이래. 언제 내가 등장을 하느냐. 그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방송에 나가고 하나하나 나라 일부터 사회 일부터 무슨 가정 일부터 전부 다 따주기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떠버리면 영어권에 우리 나가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정법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영어권의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요걸 영어권에다가 이해되게끔 잘 정리해서 자꾸 줘야 되는 그 방법밖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내가 전에는 조금 살만했는데 요새 조금 어렵다. 또 이게 전에 살만했는데 나는 그대로 다포 상태다. 성장기가 멈추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다시 성장할 거냐. 현지인을 도와야 다시 성장합니다. 이때까지는 현지에서 내가 에너지를 받았고 모르는 걸 배웠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도움받아서 컸다면 이제부터는 현지인을 돕는 삶을 못 살면 전부 다 지금 수축된다 이거야. 앞으로 인기도 전부 다 없어지고 경제도 줄어들고 모든 이 환경이 축소된다는 거죠. 이거는 못 막습니다.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잘 갖추어서 때가 올 때는 우리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큰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 민족이 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인들을 도와야 된다. 이걸 못 도우면 너 인생은 다시 안 풀린다, 이제부터. 그걸 돕는 것은 이 진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할 거니까
접해가지고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미국 사람이 이 진리를 접하기만 하면 난리 납니다. 이걸 아직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못 넣어주고 있어서 접하는 걸 못 봐서 그래.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도와갖고 지금 이만큼 몇십 년 만에 아주 미개인들을 엄청난 지식인이 되게 해준 거는 인류 사회가 해줬고 미국이 해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식인이 됐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 미국을 도와야 되는 이 때가 온 거죠. 지금 우리가 활동을 안 하면 엄청난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돼요. 미국인들이 과거에 침해 안 왔어요. 침해 많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엄청 와요 앞으로. 왜? 너희 눈으로 보는 거는 너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옛날에 기아로 저리 안 자빠졌어요. 근데 지금 인류가 기아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건 너하고 관계가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인류 대민 사업이에요. 그 중에 한 작품이 기아 제로 프로젝트.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인류 대민 사업. 인류 사회가 고루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인류 평화가 와요.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기획을 못 짜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생각하는 게 빵 주고, 물 이렇게 해주고, 뭐 주는 거 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며 이끌어갖고 바른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못해. 그 힘을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혜로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류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이 어려운 나라들에서 난민이 생기고, 이것이 유럽으로 이런 선진국으로 지금 달려가면서 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거 시작밖에 안 돼요. 엄청난 사회에 지금 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것이 지금 난민 이동이에요. 난민 이동을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기획을 못 하는 거죠. 이 난민들 때문에 앞으로 유럽이고 이게 선진국들이 잘 닦아놓은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그 해결사로 나와야 되는 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지혜로 운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도 지금 어려워지는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온다. 부자들인데도 치매가 와요. 치매는 안 가리거든요. 부자도 치매가 와. 부자도 우울증이 와. 부자도 미치는 병이 온대. 이거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진리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사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길밖에 그런 치매가 안 와요. 사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면 우울증이 안 와. 사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면 사고가 안 생겨. 내 멋대로 사니까 사고도 생기고 몸도 아프고 미치고 돌아가는 거야 이게. 요런 거를 아르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에서 지금 우리 정법 가족이 지금 많이 불어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은 공부를 하지만 뜻 있는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정법으로. 지금부터 번역이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번역을 해갖고 책자라도 지금 자꾸 만들어라. 미국 사람한테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할 만한 책자라도 지금 만들어라. 요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응? 젊은이들이 먼저 번역팀을 조금 만들어갖고 번역을 하면서 이게 미국 사회에 필요한 것을 작품을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나이가 든 우리 선배님들한테 딱 공개를 하면 너무 좋다, 야. 이래갖고 선배님들이 돕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면 확산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요. 이제 그런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주 이제 여기 내 신경을 막 써주려고 그러지. 이제 미국 사회에 가르쳐야 될 법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사람들이 와서 물었으니까 한국 사회를 지금 가르치는데 우리 미국에 나오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가르치면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같이 나누면 돼요. 이제 일본에서 물으니까 일본 걸 가르치고. 이해가 됐어요? If I'm meeting many seniors, what can I do for them? 우리가 사회에 우리가 그 봉사 활동을 한다고 양로원 같은데 우리가 뭔가를 어른들을 돕겠다고 갑니다. 양로원 같은데 어려운 어른들을 도우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이분들이 왜 어려워졌는가를 가르쳐야 돼. 이게 돕는 거죠. 이 양로원에 우리가 양로 시설이라는 것은 이 국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요즘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일로 오죠. 오면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모르고 있다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그게 이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교육은 어릴 때 받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에 여기서 받는 거고 이 나이가 들었으면 여기서 또 교육이 있는 거고 여기서 또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로원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이 양로원에 와요. 몸도 안 좋고 의지할 데도 없고 자식도 나를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아서 양로원에 보내는 거예요. 이 자식이 부모가 필요하면 양로원에 절대 안 보냅니다. 근데 자식이 필요가 없으니까 양로원에 보내버리고 나는 손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양로원에서 뭐 좀 필요한 거를 덜 해주고 먹고 살기 필요하다면 그것만 갖다 주는 거지. 그건 완전 현대판 고래장이 양로원이에요. 현대판 고래장을 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밥 잘 먹고, 그리고 요새는 또 조금 시설 잘해준다 하는 게,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더 잘해줄까? 이렇게 골프도 조금씩 흔들어라. 요래갖고 이걸 잘해주는 기라고 해요. 이분들은요, 우리가 젊음을 자식을 키운다고 엄청나게 우리는 희생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키우면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지식을 갖추도록 해주면 내 인생을 바친 거예요. 자식들을 지식을 갖추게끔 키워내고 내 인생은 바쳐버렸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갖추고 성장을 했으면 우리 어른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지식을 갖추면 너희들이 잘 갖추니까 부모님이 희생하면 빨리 갖추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갖추었다면 부모님한테 돌아가서 다이아몬드 갖다 주는 게 부모님을 돕는 게 아니고 밍크코트 사드리는 게 돕는 게 아니고 영양제를 사주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춘 지식을 나누는 게 돕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갖추고 밖에 나가서 좀 우리가 잘 갖추었어요. 갖춰갖고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뭘 해드린나를 잘 생각해보래. 내가 책을 한 권이라도 우리가 같이, 가족들이 같이 들을 만한 걸 내가 하나 골랐다면 이걸 들고 부모님한테 가야 돼요. 부모님한테 갈 때는 뭔가를 부모님한테 도움되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이 아니라니까. 책을 한 권이라도 가지고 가서 어머니 무릎팍을 비고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같이 내가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이걸 같이 나누는 요걸 하는 게 부모님은 내 자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배웠다면 배운 걸 나누는 게 사회를 위하는 거고 내가 배웠다면 배움을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 근데 부모님한테 비타민 사주는 게 부모님을 위해 준 거 마냥. 집지 주니까 또 부모님을 위해 준 거 마냥. 물질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나는 인간이 왜 사느냐 하면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요.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우리가 지식을 왜 갖추느냐 하면 영혼이 성장하려고 갖추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지는 것은 음식을 먹고 좋아지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개, 돼지는 음식을 먹는 거죠. 왜? 육신으로 사니까. 근데 인간은 다른 것이 이 육신하고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지식을 또 더 좋은 지식을 배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을 나누는 것은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음식이 있는데 음식은 육신을 위해서 섭취하는 거고 육신을 보존하려고 보존을 해야지 이 육신을 연장으로 잘 써서 내 영혼이 일용할 양식을 잘 섭취해 가지고 이걸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한테 돕는 것은 조금 모르는 걸 같이 나누는 거. 이것만이 어른을 위하는 게 된다. 그게 이 양론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그냥 관리하는 거지 이분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환경만 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줄 때 돕는 거다. 왜? 내 자신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 영혼의 확장성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100년 안팎을 삽니다. 요거를 갖추지 못하면 니네 사나 마나다 이 말이죠. 시간만 낭비했지.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이 차원계에서는 엄청난 이 바람 속에서 지금 이 인간으로 한번 환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고 하는데 인간으로 오는 이유는 내 영혼을 더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질을 좋게 만드는 데는 육신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내 영혼이 육신하고 분리가 되면은 차원계의 신이 돼요. 신이 되는데 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확장시키고 질량을 좋게 했느냐. 여기서 내 이 영혼이 분리가 됐을 때 차원계 가서 아주 이게 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된단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그게 요거만이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이다.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익 인간들은 앞으로 이제 시대가, 후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따져가지고,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지금 못 사는 인생이 있는데 마지막 인생이라고 해요. 두 번 다시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못 온다, 윤회가 없다, 이걸 마지막 인생이라고 하거든. 이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마지막을 인생을 마쳐야 된다. 내한테 주어진 시간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불사르고 불태우고 인생을 살고 가는 것만이 네가 두 번 다시 육신을 쓰고 네 영혼을 확장시키러 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뜸이라도 배워야 되고 배워갖고 사람들한테 덕되게 살아야 되고 덕되게 사는 것이 한 뜸이라도 아리키는 거다. 이롭게 살아야만 내 죄가 없어지는, 그걸 이 종교계가 노력하는 게 전부 다 죄 없애려고 산다라는 게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사람이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이롭게 살라 그러고, 이 사회에 내가 이롭게 살아보려 그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사회에 이롭게 살라고 돈을 버는 중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공부를 내가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이고, 모든 실력과 재물을 얻는 것은 이거를 활용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내 업을 벗으려고 환장하는 시대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을 지금 떨어야 된다. 왜? 인간 육신을 받아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이제 바른 행위를 해갖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이 우리가 존중을 아직 안 받아보고 존경을 안 받아봐가지고 이 말이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인기는 얻어봤는데 존중은 안 받아본 거죠. 존중받는 삶을 받아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 이 땅에 지금 내가 나와가 살펴보니까 지금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존중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 좀 잘 뜯어 고치니까 인기는 얻어. 그러니까 내가 끼를 잘 부려갖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니까 인기는 얻어. 공을 잘 차니까 인기 없고, 이거 막 공 잘 때린다고 또 인기 얻어. 구멍에 잘 넣는다고. 인기는 얻는데 존중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존중받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이돌도 아이돌. 요새 케이팝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이 인기를 얻으니까 우리가 존중받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해. 엄청난 인기를 받는 거지 존중은 아니에요. 존중하고 인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합 나가고 1등 하면 막 이래 하니까 이게 존중받는 줄 알아요. 인기 얻는 거죠. 최고의 인기를 얻을 때 그 다음에는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최고의 인기가 올라갔을 때 존중받는 삶으로 못 넘어가면 여기서 인기로 있다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아요. 인기는 이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공황에 빠지는 거죠. 학교 우리 선생 하면은 잘 가르치니까 인기 있죠. 인기 있다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나중에 인기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이고 나이 들은 선생은 인기가 없네. 나이 들어서 인기 없는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행동 뒤에는 존중받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는 삶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존경받는 삶을 갈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존중을 받느냐? 사람의 멘토를 하면 존중받습니다. 멘토.
성생해갖고는 인기는 얻을 줄 몰라도 멘토를 안 하면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도움되는 가르침, 이게 안 되면 존중을 못 받게 돼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존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내가 길을 가르쳐주는 도인으로서 길잡이가 돼주고 이끌어주니까 어른이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받죠. 사회를 잘 이끌어주는 어른이 되면 이건 존경받습니다. 이제 돈 많은 회장이라고 그룹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사회를 잘 이끌어주는 활동을 할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삶을 살면 내 업이 소멸돼요. 존중받는 삶을 살 때 내 업이 소멸되지. 인기를 얻는 삶 갖고는 업이 제가 0.1mm도 소멸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이 그만큼 필요할 때 인성교육이 뭔지도 아직까지 연구도 안 했고 나누지도 안 했으니까 사회가 전부 다 비폐해지고 있다.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도 못 살고. 그러니까 인류 평화는 올 방법이 없다. 평화는 존중할 때 옵니다. 평화를 그렇게 논해 샀는데 너하고 내하고 존중하면 평화가 와요. 존경하면 절대 전쟁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 인류 평화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이루어내야 될,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회가 바로 그겁니다. 네, 조금 이해가 가나요?